대량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되게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편한 세상은 진짜 끝난 것 같아서. 아니 지금까지 대량을 계속 얘기해놓고 갑자기 그냥 대량은 대량인데 손을 대야 되는 대량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제 집중해서 막 수입하시고 하신 것들이 이제 100이라고 보면 거기에 한 50까지는 손을 대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돌아간다. 상세 페이지는 일절 건드리지 않고요. 일절 건드. 뭔가 제가 소싱하거나 제조한 거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만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라도 조금 수정하시나요? 아니요. 키워드는 그 키워드 중에 뭔가로 들어와서 산 거니까 오히려 건드리지 않죠. 그러면 그냥 로우한 걸 그대로 로우하게 올린다는 거래요. 지금도. 네, 근데 그 로우 한다는 게 어쨌든 태초부터 저는 손을 만지는 거 상품명을 처음부터 수정해서 올리죠.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그러면 노하우를 몇 개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노하우라고 하면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네. 10년 전보다는 좀 매출을 확 끌어올리긴 어려워지긴 했어요. 확실히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자 하나로 이제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억으로 벌고 있거든요. 월 3억 죽어라 했을 때. 근데 보통은 그냥 꾸준히 하면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고 사업장 하나당?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얘기하신 대로 그냥 쫙 올리면 매출 바로 났으니까 네. 그리고 똑같은 거 사업자 하나에서 또 하면 2배는 아니어도 뭐 1.7배 이렇게 쫙쫙 났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플랫폼에 다 입점하고 계시겠네요? 저는 그런 편입니다. 네. 어디가 요즘 제일 괜찮아요? 저는 쿠팡이랑 지마켓, 스마트 스토어. 롯데온은 어때요? 롯데온은 그냥 어떤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면 걔가 쭉 꾸준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상품을 소싱을 하실 때 네. 대량을 쓰신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식으로 좀 소싱을 많이 하세요? 최신으로 이렇게 골라내갖고 내가 소싱 안 한 상품들만 쭉 밀어넣는가요? 아니면? 저는 대량이다 보니까 상품보다도 그 도매 사이트를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온비즈몰이라고 하면 공부 많이 해오셨다. 이거 긴장해야겠다. 오늘 찐인지 보러 왔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 온비즈몰이라고 하면 저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 사보는 거죠. 배송이 제대로 되나, 도매 사이트지만 재고를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뭐 CS는 어떤가, 뭐 본인들이 재고 안 가지고 있을지언정 배송 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얘네들하고 일했을 때 좀 편한가를 많이 보고 요즘은 확실히 출고율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도매 사이트를 좀 걸러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제 중개형 플랫폼 그래서 다 갖다 올렸다면 요즘은 좀 선별해서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저 도매 사이트가 어쨌든 스타트를 하면은 이 도매 사이트의 모든 제품들을 저는 요즘은 그냥 올리면 뭐 국내도 그렇지만 좀 안 팔리거든요. 최소한 이제 키워드라도 붙이고 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노력 대비 좀 뽑아내려고 하면은 도매 사이트에 이제 상품 수가 한 1000개 정도는 넘으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쵸. 너무 적으면 힘들죠. 고생해서 했는데 네. 거래도 적은데 막 담당자가 계속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해서 1000개 정도에 이제 뭐 배송 정도만 잘 되면 사실 저는 상품 가리지 않고 좀 다 파는 편이죠. 도매 사이트 괜찮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도매 사이트는 매번 말하긴 하는데 이제 젠트레이드 뭐 이런 곳 있거든요. 젠트레이드요? 네. 젠트레이드 이런 곳을 제일 추천하고요, 사실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온비즈몰이라고. 앞으로 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의 제가 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젠트레이드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괜찮은 일단 상품이 맞나요? 온비즈몰의 운영 방식하고 비슷하게 이제 중국에서 모든 재고들을 직접 다 수입해요. 그리고 뭐 CS가 제가 겪은 모든 도매 사이트 중에 제일 좋아요. 제가 가서도 신기해요. 이제 형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가면 대표님이 있는데 형님 혹시 왜 이렇게 친절해요? 혹시 뭐 때리시나요? 뭐 이러는데 때리지도 않고 정말 친절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뭔가 못했을까 그런 것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젠트레이드 제품이 사실 해보셔서 알지만 중국 가면 당연히 더 싸고 국내 어딘가에서 더 싼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커버 칠 만큼 배송률이라던가 이제 CS가 너무 국내로 다 갖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젠트레이드가 모두 소유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저기서 갖고 와서 넣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 재고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매입해서. 규모가 엄청나겠는데요? 시작하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셀러가 처음에 시작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품절 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 발매트가 나오고 그 다음 제품 뭐 다른 거 들어왔는데 품절이에요. 그럼
주문이 몇 개 안 될 때 품절 나는 거 정말 속상하거든요. 뭔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죽어라 등록을 했는데. 그럼 젠트레이드를 커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업로드해주는? 그런 건 이제 플레이오토, 뭐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 예전에 저 참고로 이제 코스모스랑 플레이오토를 너무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가 잘 만들었어요. 네. 인정해요, 솔직히. 체크나 이런 게 좀 깔끔하니까 뭐 재고 체크도 그렇죠, 해주고 뭐. 가격 변동 체크도 해주고 10만 원 주면 추가해주고 그리고 비공개 달라고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 더 주고 10만 원 더 주면 비공개 이거 나만 쓸게요 해주고 붙이고 싶은데 이게 입맛 따라 되는 게 없어서 지금도 근데 국내도 그래요. 이제 모든 투플렉스도 제가 마스터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러니까 나에게 완전 100% 맞춘 솔루션은 없다. 없죠. 이걸 인정하고 그 솔루션만의 장점을 좀 갖다 쓰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셀러스로 이제 젠트레이드를 올리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좀 편하죠. 네. 그럼 젠트레이드 상품들은 네. 인증받은 상품도 있고 인증받지 않은 상품들도 있고 자기네들이 다 한 거겠네요. 네. 어쨌든. 네. 오. 와, 쉽지 않을 텐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 사장님도.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음.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고생하셨죠. 그 이제 물건을 이제 올리잖아요. 네. 그냥 아무리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대량으로 해서 상품이 하나 올라갔어요. 몇 개 팔렸어요. 그럴 때 상품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잘 수정하거나 키워드를 조금 더 잘 수정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시는 전 상세 페이지는 일절 건드리지 않고요. 일절 건데. 뭔가 제가 소싱하거나 제조한 거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만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라도 조금 수정하시나요? 아니요. 키워드는 그 키워드 중에 뭔가로 들어와서 산 거니까 오히려 건드리지 않죠. 그러면 그냥 로우한 걸 그대로 로우하게 올린다는 네. 거래요. 지금도. 네, 근데 그 로우 한다는 게 어쨌든 태초부터 저는 손을 만지는 거 상품명을 처음부터 수정해서 올리죠.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저는 이제 막 키워드당 뭐 경쟁도 이런 건 사실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그냥 네. 기준이 그냥 일단 제품을 먼저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 보고 제일 고민하는 게 일단 혹시 다른 용도로 쓸 거 있을까? 보고 이 제품을 사람들이 살 때 뭘로 검색할까? 먼저 검색해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일단 쭉 키워드 뽑고 그 다음에 혹시나 다른 용도 있을까? 다른 용도 있을까 했을 때 뭔가 나오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뽑고 그냥 그거 덧붙여서 그냥 나가는 거. 그럼 그걸로도 들어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그쵸. 있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헬멧 보이시잖아요. 네. 헬멧이 사실은 자전거용 헬멧일 수도 있지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배달하시는 분도 할 수 있고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사람도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토바이용 헬멧으로 나왔지만 일단은 그렇게 추가를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헬멧 얘기를 저라면은 뭐 헬멧도 일단은 뭐 얘기하신 대로 바이크 헬멧, 뭐 킥보드 헬멧, 뭐 다양한 헬멧이 있을 거고 헬멧 자체도 표준어가 여러 개잖아요. 뭐 맞죠. 햇볕 할 때 헬멧도 있을 거고 요즘은 좀 자동 교정을 많이 하긴 하는데 헬멧은 되게 좋은 키워드 같은 게 오타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헬멧도 누군가는 웃긴 게 맷에다가 누군가는 티그스로 검색할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도 오타도 많이 넣는 편이고 누군가는 이게 외국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치는 사람도 있을 맞아요. 거고 그런 것들 넣고 네. 누군가는 헬멧을 모르니까 누군가는 머리 뚜껑 이러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면 막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쓰는 뚜껑 뭐 이런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많이 넣어놓는 편이죠. 갑자기 이제 말씀 중에 경쟁 강도는 왜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쭉 널어놓으면 100만 개든 10만 개든 널어놓으면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에서도 언젠가 어쩌다 보니 또 구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 그 제품이 쭉 떠오를 때도 있어가지고 경쟁이 높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제 제 제품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검색해 보면 이렇게 섞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마켓에서. 그러니까 이 제품 올렸다가 저 제품 올렸다가 대표님도 경험하셨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가던 게 나가요. 그런 게 있다. 흐름 이 카테고리에는 이번에 이 제품 올려주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키워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썸네일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썸네일은 요즘은 바꾸지. 예전에는 그대로 했다면 요즘은 좀 많이 묶으니까 썸네일은 좀 바꾸는 편입니다. 제가 경쟁 강도 얘기 들으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경쟁 강도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기득권의 음모론이 아닌가. 잘 나가는 키워드 쓰지 말고
일부러 안 나가는 키워드 쓰게 하고 나는 경쟁 강도가 빡세고 그렇다 해도 나는 핫한 키워드만 쓸 거야.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만 쓸 거야. 잘하는 사람들의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맞아요. 나는 그렇게 해도 팔리거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 강도 굳이 신경 쓰지 말고 그 민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의 다양한 용도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그걸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업로드를 많이 하세요? 직원들이 물론 해주시겠지만 상품 등록 자체는 제가 사실 요즘 주말에 하고 있고요. 이제 평일에는 그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어차피 저는 주말에 저만 출근하니까 아. 평일에 못하는 이유는 이제 직원분들이 업무 시간에 품절이라던가 변동 반영을 하니까 그거 할 때 등록해버리면 뭔가 싱크가 꼬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등록 업무는 이제 주말에 제가 해놓고 나머지 변동만 평일에 이제 직원분들이 도와주시죠. 주말에 몇 개 정도 올리시네요? 주말에요? 예. 주말에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뭐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돌리면은 한 2만 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24시간 느려가지고 2만 개 올라가고 11번가 같은 빠르니까 5만 개 뭐 이렇게 올릴 때도 있고.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슬롯이 많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오래돼서 약간 기득권의 혜택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G마켓 몇 개 돼요? 한 사업자에 3개까지 등록 가능했잖아요. 아, 몇 개 정도 등록할 수 있어요? 저는 적지 않죠. 오픈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깔게요. 대표님도 푸셨어요? 예, 예. 저도 예전 멤버니까. 아, 진짜요? 예. 저는 계정 제일 막 50만 개. 오, 진짜? 대박. 나보다 10만 개 많아. 50만 개도 있고 뭐 10만 개도 있고 만 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계정이 개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제한된 슬롯 안에서 제한된 개수 제한 안에서 대량 솔루션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좋은 팁이 없을까요? 대량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되게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편한 세상은 진짜 끝난 것 같아서. 아니 지금까지 대량을 계속 얘기해놓고 갑자기 그냥 대량은 대량인데 손을 대야 되는 대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집중해서 막 수입하시고 하신 것들이 이제 100이라고 보면 거기에 한 50까지는 손을 대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돌아간다. 왜냐면 지금 그냥 올리는 거 사실 솔루션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뭐 도메코 코드 그냥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안 되니까 썸네일 바꾸고 키워드라도 붙이면은 지금도 충분히 굴러는 간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궁금한 게 있는데 10년을 하셨어요. 네. 10년을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경영 철학과 사업적인 마인드가 본인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하게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 일을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들이 이렇게 거저 이제 홍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대량 세게. 등록의 홍보 네. 특성상 이제 그냥 네. 되게 쉽게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만 대량 등록이지 이제 대표님만큼 어쨌든 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에 100을 신경 쓴다면 10개에 10씩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저되진 않는다. 결국에는 네. 대량 플러스 또 노하우도 배우고 노하우도 또 적용하고 해서 해야 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잘 팔고 있는 위탁 셀러들 많잖아요. 네. 이제 그게 뭐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 쉽게 나오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네. 것들 위탁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거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거는 그렇죠. 좋은 공부가 될까요? 그렇죠. 그들은 아마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정말 많이 공부하는 게 뭐 1페이지에 잘 팔리는 셀러분들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1페이지 최상단은 당연히 최우선이 구매 건수잖아요. 누가 뭐래도 요즘 뭐 조작으로도 가능한 세상이긴 하지만 근데 구매 건수가 잘 나가는 거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구매 건수가 없는 제품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팔렸는데 얘는 그 제품들 중에서 왜 제일 먼저 있을까?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마케팅 돈 들이는 광고 말고 그 외적인 뭔가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올라간 안 거다. 팔렸지만 위에 있다. 그러면 뭘까? 내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조건이 다를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뭔가 이거 내가 만약 개발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 크몽에 의뢰를 한다던가 그럼 나도 그게 누군가 다 아는 시간까지는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10년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하네 그러면 나도 따라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따라해서 됐네 그러면 다 아는 세상이 되면 또 똑같아지지만 또 그다음 뭔가 또 나오고.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나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스스로 검증해보고 맞으면 내 노하우가 되고. 재밌죠 그게. 그쵸, 네. 맞죠. 그러면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 위탁 상품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위탁 상품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품의 원청을 어떻게 찾아요? 원청은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 도매 사이트요. 저는 이제 10년 하니까 딱 보면 알긴 하지만 초보자들은 일단은 상세 페이지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일단 이미지 호스팅 주소를 먼저 보고요. 그쵸. 이거 꿀팁이다. 어디서 왔나? 너는 어디서 왔니? 네, 일단 봐야죠. 대부분 도매 사이트들이 어쨌든 본인들 이름 뭐 어떻게 해서 만드니까 네. 유추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파악을 하는 편이고 대부분 요즘 또 상세 이미지에 또 도매처 이름도 많이 써놓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유추하고 일단 셀러들의 특성도 보는 거죠. 제품 검색했을 때 이 셀러들 또 어떤 셀러들은 상품명에 그 도매처의 코드도 넣어놓거든요. 그 코드의 형식이 도매처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너 클랜이라고 하면 W 땡땡땡땡 이렇게 되니까 상품명 이걸 넣어놨네. 그럼 오너 클랜에서 가져왔겠구나. 오너 클랜 가보고 오너 클랜도 입점을 했지만 자체도 있네. 뭐 이렇게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막 찾아가는 거. 와, 위탁을 안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런 내용을 전 처음 듣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위탁을 무시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진짜 위탁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온비즈모를 키워주시면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가장 쉬운 게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쉬운 게 노브랜드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위탁보다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네. 괜찮다 싶으면은 방법도 좀 소개시켜주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 얘기하신 것 중에 또 힌트가 있는 게 저는 이제 도매 사이트 걸 갖다 팔다 보니까 브랜드 제품도 꽤 많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브랜드를 많이 가려요. 헬멧 만약에 저 헬멧이 브랜드가 ABC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저는 ABC를 지우는 거죠. 일부러. 네, 최대한 지우고 뭔가 차라리 내 브랜드를 넣던가 혹시나 잘 나가면 내 브랜드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도매처에서 뭐라고 안 해요? 네, 뭐라고 하진 않죠. 네. 어차피 지네 거 팔아주니까. 그리고 위탁 저희 쪽 도매는 사실 퍼가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정 가공도 조금 인정해주고. 그러는 분이 오히려 그냥 갖다 써라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제발 갖다 써줘. 자기네들은 그 B2C 판매를 안 하시는 셀러들이 많나 봐요. B2B 도매 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B2C를 하다가 그 윗단계로 많이들 가죠. 가신 네, 거죠. 그렇죠. 소매하다가 뭐 아까 그런 계정들도 뭐 정지되기도 하잖아요. 정지도 되고 이제 하다 보면 소매업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질리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뭐 저야 계속 고객 많이 힘들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윗 이제 유통하다 보니까 계속 위로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셀러 하시던 분들이 도매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도 이렇게 B2B로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도 저도 하고 계시죠? 하고 있어요. 오너 클랜 같은데 벤더로도 하고 있고 다 시도는 해봐서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정리를 배우러 온 거죠. 하시는 거 잘 하시면 되죠. 저는 B2C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팔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 국내 위탁은 도매 사이트가 네이버보다 항상 비싸요. 거의 99.9%. 그래서 초반에는 다들 이러실 거예요. 초반에 한두 개 주문 들어오면 예를 들어 얘를 뭐 10,000원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최소한 17,000원 이렇게 파는데 네이버에 도매 사이트에 10,000원이면 네이버 최저가 검색하면 한 8,000원, 7,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3,000원이 추가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고객이 나는 쿠팡에서 샀는데 왜 네이버에서 왔다고 하지? 뭐 반품했는데 네이버 판매자라고 왜 전화가 오지? 이런 클레임도 있고 그렇고 이제 네. 이게 뭔가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 샀어 여기 보내주고 이런 거 마진이 더 크니까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각 든 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네이버 최저가를 다 긁어다가 사실 쿠팡 올려도 다 팔릴 거고 쿠팡 거 해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안 팔릴 리는 없더라고.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 저희 그 옹꿈사의 셀러분 중에서 민구님 거 보고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생수를 엄청 팔았다고. G마켓에서 생수 긁어다가 쿠팡에다 넣었는데 너무 잘 팔려갖고. 저는 저도 막 코스트코 구매 대행도 하고 이케아도 했으니까 저는 다 진짜 다 했네요, 진짜.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네요. 네, 저희 진짜 업무 시작하면 원래 직원 한 명이 트럭 타고 이케아 갔다가 코스트코 찍고 트럭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하면 생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생수 그냥 무지하게 나갔대요. 저는 심지어 배송비까지 하면 비싼데 이분이 왜 사지 하는데 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B2B로 판매를 하니까 네. 노출되어 있는 가격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네. 마진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적절한 마진. 저는 일단 기준이 저보다 많이 버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원가 대비로 한 20% 무조건 보자. 근데 내가 집에서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마진 얼마 봐야 되지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그래 혼자 하는데 또 3, 40 하기엔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고 한 20은 보자 해서 그냥 저는 항상 원가의 20%는 보자. 약간 이렇게 하고 있죠. 최고 고마진 상품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진 저 같은 경우는 위탁은 그냥 무조건 20%로 해놨어요. 그냥 원가 대비 20. 위탁도 되게 괜찮은 비즈니스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위탁 셀러분들 진짜 많이 모셨어요. 위탁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부업으로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열광을 하실 정도로 오셨더라고요. 그 정도는 가능하죠. 네,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게 위탁이 아닌가 우리 구독자분들. 상품이 꽤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품절도 날 거고 네.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있을 텐데 물론 대량 솔루션을 쓰다 보면은 이제 그걸 다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만의 상품 관리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좀 아끼고 싶어가지고 가격 뭐 품절이라던가 변동이 생긴 걸 원래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변동 생긴 걸 그냥 좀 내리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변동이라고 하면 반영을 했다가 변동을 반영하는 시간보다 내리고 다시 올리는 게 차라리 더 빠르겠다 해가지고 변동 생긴 것도 다 내리고 주말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오래된 상품을 오히려 더 밀어줘요. 얘가 등록한 지 더 오래됐으면 노출을 더 높여줘요. 다른 마켓은 아직도 신상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마켓은 이제 G마켓 옥션이 그렇구나.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오래 묵혀둔 제품을 오히려 더 올려주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마켓은 아직도 신상빨이 있으니까 많이 갈아엎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앞으로도 대량 등록 판매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솔루션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솔루션은 근데 진짜 얘기한 대로 저는 다 쓰고 있거든요. 이제 혹시 민구님이 만드신 솔루션은 없나요? 저는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건 있습니다. 저 이제 아마 저도 개발자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10년 하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지지고 볶고 난리를 하고 싶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때만큼은 내가 앨런 머스크야. 화성에도 갈 뭔가 루트를 만들고 싶고. 화성 거 긁어다가 팔면 될 것 같아. 막 그런 게 생기니까. 네. 이제 노하우라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솔루션은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한가요? 라이브 커머스는 불가능하죠. 네. 판매는 어려운 거고. 네. 판매가 그렇죠. 자체적으로 상용화는 좀 어렵고 그냥 진짜 대표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만 쓰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기 급급하잖아요. 그냥 우리 회사 내에서만 돌아가기. 왜냐면은 10년차 위탁 판매하시는 분이 만든 프로그램이면 분명히 그 안에 그 인사이트가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한 건 당연히 없앨 거고. 그래서 그 괜찮으면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추천은 할만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완벽한 건 없고 아직까지도 완벽하면 진짜 딱 추천해요. 없어요. 완벽한 건 없고 내 입맛에 다 맞는 건 없어요. 대신에 그 어떤 솔루션이건 하나씩의 장점은 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파악하시고 이 장점과 이 장점을 이렇게 합치면 나만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제일 노하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투플렉스에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 기능을 내가 국내 판매하는데 약간 활용할 수 없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에 다 왔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초기 자본금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네. 일단은 처음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하긴 했는데 유동자금이 진짜 있어야 돼요. 저라면은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당장 뭐라도 알바라도 하겠죠. 알바해서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오를 때 바로 유동자금 되니까 그 정도 확보하고 시작할 것 같고 시작은 일단 제가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 원금사든 뭐 어디든 뭔가 유료든 무료든 교육을 다 가볼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런 거구나 사업을 좀 알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대량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민구님도 교육하시는 게 있으세요? 한번 해봤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셀링이 좋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교육은 아직 그래서 한 번 하고 진짜 연구 정지해놓고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냥 수동으로 온비즈 몰걸 하나를 수동으로 G마켓 모든 마켓에 하나씩 올려 보셔라. 그리고 이제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프로그램마다 무료 사용 기간이 있어요. 투플렉스도 있죠. 그래서 무료 사용 때 최소한 하나씩 또 올려봐라. 수동과 반자동, 뭐 완전 자동 세 개 했을 때 이 제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정말 0이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 프로그램 심지어 이제 저야 이제 행정이지만 행정학과를 졸업했지만 투플렉스 보면 이런 로그 뒤에 크롬으로 돌아가는구나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HTML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수동, 자동, 결국 대량 등록은 제품에 관한 공부를 조금 덜 하는 대신 프로그램 공부를 또 그만큼 더 하시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일단 내가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저것 다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바로 또 실행을 해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년을 해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더 하시고 20년 더 하셔야죠. 네. 앞으로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이 딱 10년 차라서 사실 원래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 여쭤봤을 때 다 모든 것도 막 멈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요즘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투투령님도 만나 뵙고 싶었던 게 이런 정리에 뭔가 도움을 얻고자 한 것도 있어서 제 목표는 사실 지금 원래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막 회사를 이미 상장시켰어야 됐고 이런데 엑시트도 하고 너무 그래서 사실 작년 한 해는 제 사업보다 사실 투자 유치로 막 다녔었어요. 뭐 투자 유치 발표도 나가보고 막 했었는데 또 생각이 많아져서 일단 다 멈추고 왔지만 앞으로 10년간은 좀 다시 지난 10년간의 공부를 발판 삼아서 유통업도 제가 살짝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뭐 유통업은 뭐 상장이 좀 어려워 힘들다 하는 게 요즘 많이 좀 깨졌거든요. 주변에 투투님도 그렇지만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뭐 지그재그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마냥 너무 내 사업을 내가 오히려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싶어서 유통업을 확실히 많이 키워서 투투랭님만큼 커야겠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투자자고요. 투자자.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사실 사업 해가는 게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좀 풀리고 사업 풀리면 재밌으니까 젊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못할 테니까 나이가 들어서 저처럼 이제 막 하루 종일 일하는 애가 있으면 좀 투자해주고 싶고 그 대리만 좀 느끼고 싶은 게 미래 계획이죠. 자, 여러분, 제가 민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민구님이 아까 초반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는 사업가에 더 가깝다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뭔가 피터팬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람의 마인드가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아까 한 말은 되게 실수인 것 같네요. 네, 유튜버도 물론 소질이 있고 엄청 잘하고 계시지만은 진짜 사업가 같다는 느낌을 좀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엄청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좀 달아줄 수 있나요? 네, 아니면 한번 또 오겠습니다. 네.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이렇게 촬영을 마치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정말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을 만나는 게 정말 드문데 요즘은 사실 뭐 유튜브도 해봐서 알지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막 어떻게든 저한테 그래도 조언을 조금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보다 오래 하시고 더 잘 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냥 마냥 동기부여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도 그렇지만 이렇게 잘 되신 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와도 그날 그냥 마냥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 좋고 나도 따라가야지 약간 이런 그 기분이 들어서 오늘 정말 큰 동기부여 받고 갑니다. 저는 오늘 민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분도 같이 오셨어요. 근데 직원분이 표정과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보다 여길 보는 게 좀 더 좋아갖고 여기 보고 이야기하다가 질문 놓치고 그랬는데 일단 대표님이 밝으니까 직원분도 밝은 것 같고 회사는 안 가봐도 제가 분명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사무실도 한번
가서 촬영해도 될까요? 근데 제 자리가 없어서 항상 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셀링 테크트리 민구님의 사무실 습격 뭐 이러면서 직원분들 가서 없을 때 와야겠다. 네,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반바지 입고 뭐 슬리퍼 신고 있을 때 그때 예, 그렇게 한번 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저 오늘 너무 좋았고요. 많은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자그마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그 민구님 이렇게 저희 채널에 나오셨잖아요. 민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민구님 유튜브에 가시면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좀 얘기해 주세요. 풀네임으로. 해주세요. 근데 민군이라는 이름이 저밖에 없어서 민군만 하셔도. 그래요. 그래서 풀네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셀링 테크 트리 민군 이거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가셔서 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좋은 영상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